자, 5번 도와드리겠습니다. 5번은 좀 어려워하네요. 자, 곡선의 길이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곡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자,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에 대해서 적분하시는데 뭘 적분하느냐? 양함수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양함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dy dt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y를 미분해가지고 제곱시킨 다음에 우리는 dt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건지 알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뭐야? 나한테 필요한 거는요, y 프라임 미분이 필요한 거예요. 더함수가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이건 미분하는 겁니다. 어차피 미분해서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미분해 버립니다. y 프라임 미분하시면 0부터 x까지 x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래서 적분해서 배웠던 거지. 루트 세컨트의 4제곱 x마 1. 자, 얘가 됩니다. 얘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변수는 x가 되겠군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x 변수라고. t 변수 맞는데 x라고 해도 상관없겠다. 자, x라고 하겠습니다. y가 주어진 함수가 x라고 되어 있으니까 t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얘를 t라고 지금 바꾼 상태에서 풀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x를 t라고 해가지고 푼 거잖아 지금. 하여튼 중요한 건 미분이 y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에 대해서, 그렇지, 루트 1 플러스, 자, 이거 제곱시켜야 되겠죠. 제곱시키고 내가 t라고 바꿨을 겁니다. 세컨트 4제곱 t 마이너스 1 dt 이렇게 되시는 거라고. 오케이? 마이너스 4분의 4부터 말이 안 돼.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결국 루트 세컨트의 4제곱 t 이렇게 돼 주시는데요. dt. 자, 세컨트의 제곱으로 나오겠지. 어차피 세컨트의 제곱이 나오시는데 양수가 확실하기 때문에 절대값은 벗겨져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의 세컨트 제곱 t dt가 돼 주십니다. 됐어? 세컨트는 무엇의 역수입니까? 코사인의 역수죠. 코사인 그래프는요, 좌우 대칭적인 우함수입니다. 우함수이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접근할 때 우리는 좀 더 간단하고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로 세컨트 제곱 t dt 바꿀 수가 있죠. 뭘 미분하면 세컨트가 됩니까? 탄젠트가 되죠. 그래서 탄젠트 t 4분의 파이 0 넣어주시면 답이 되겠다. 1이니까 2 이렇게 돼주시겠네요. 오케이, 나한테 필요한 건 y가 아니고요. y는 미분한 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어진 거 정적분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미분해가지고 가져오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8번은 너희들이 시간 내서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단원인 평면 벡터까지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한번 바꿔라. 침 흘렸는데. 자, 껌 때문이야, 껌. 침이 보이게 계속.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세 번째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를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날로 만들던 공간. 자, 오늘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쉬워요. 혹시 내일 뭐 학원에 질문하러 오려고 하는 사람들, 내일은요 4시부터 오픈할 거예요. 내가 좀 쉬려고. 원래는 특강이 있는데 지금 내일 안 하거든, 특강을. 그래서 내일 좀 내가 쉬려고 처음으로 내가 4시에 출근할 거야. 그러니까 혹시 학원에서 질문하거나 그럴 사람들은요 4시쯤에 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공간도형 나갑니다. 공간도형 오늘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쭉 들어주시면 되는데 가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뭘 하냐면은요, 평면 결정 조건입니다. 자, 우리는 공간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일단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자, 직선에 대한 결정 조건.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 하나의 직선 만들고 싶어. 뭐가 필요해? 두 점이 필요해. 그치? 자, 직선 하나의 결정 조건은요, 서로 다른 두 점이 필요하다라는 거 알고 있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평면의 결정 조건 하나의
평면을 만들고 싶어. 평면은 무엇이 있으면 결정이 될까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건데 첫 번째 일단 무엇이 있으면 평면 하나가 결정이 될까? 간단하게 점 몇 개 필요할까? 평면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점이 두 개? 두 개면은 그렇죠. 두 개면 평면 하나가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져요. 그렇지? 안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지? 그러면은 점이 적어도 세 개는 필요합니다. 세 개가 있으면 하나의 평면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하나의 평면을 만들겠다. 그래서 일단 평면 하나의 결정 조건은요. 서로 다른 세 점인데요. 자, 이 세 점은요. 일직선상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어차피 일직선상에 있어버리면 직선 하나밖에 안 만들어져요. 직선 하나로는요 평면이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너희들 저 뒤에 있는 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산발이 그래서 3개짜리죠. 밑에 산발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학원들 가면 의자가 되게 삐딱삐딱거려요. 그치? 발이 4개라서 그래. 원래 3개로 한 평면을 결정하는데 거기 하나가 더 있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것 때문에 흔들거리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데요. 3개가 있으면 약하기 때문에 4개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점이 하나의 평면을 결정합니다. 이제부터 평면은요 주로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이런 말들을 쓰시게 될 거예요. 알파라는 평면을 결정해 주겠다라는 얘기야.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세 점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하나의 직선과 직선 밖에 한 점이죠. 그치? 하나의 한 직선과 직선 밖에 한 점이 있으면은요 이걸로 또한 평면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 직선과 밖에 한 점입니다. 자, 이걸로 평면 하나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세 번째는요, 자, 세 점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직선을 만들어주면 2개의 교차하는 직선이 나오게 돼요. 오케이? 자, 교차하는 두 직선으로 평면 하나를 만들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교점이 생겨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점이 생기면서 교차하는 두 직선이 평면 하나를 만드시게 되고요. 네 번째는요. 평행인 두 직선입니다. 평행인 두 직선이 하나의 평면을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평면을 만들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 하나의 평면을 만들 때 2개의 직선이 있다면요, 걔는 무조건 교점이 생겨야 하거나 평행일 때에 하나의 평면을 만듭니다. 만약에 2개의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으면은요, 걔로는 하나의 평면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어떤 거지?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이런 식으로 무슨 위치라고 불러줍니까? 그렇지, 꼬인 위치라고 불러줬어요. 이런 거로는요 우리가 평면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평면을 꼬인 위치로 만들면은요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돼요. 지금 평면이 아니고 아이고, 자, 두 직선을 포함하는 공면이 됩니다. 공면. 그치? 그래서 한 평면 위에 있으려면은요 그 2개의 책상을 평면이라고 보시면 그 2개는 평행하거나 교차하거나 이렇게 2가지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별것도 아닌데 되게 자세히 말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자. 자, 가끔씩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절단면을 그리셔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이제 공간에 대한 그림이 계속 나오시게 되는데, 자, 꼭 공간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내가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데 막 입체가 빵빵빵빵 나타나잖아. 하여튼 벌써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면으로 내가 싹둑 잘라버릴 거야. 그래버리면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런 식의 단면이 나오겠죠. 절단면이 나와주시겠죠. 얘는 하나의 평면이지. 한 평면에서 만들어지는 직선들을 비교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평행하고 있죠. 평행하기 때문에 한 평면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것도 평행하게 되죠. 한 평면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직선은요 만나고 있죠. 왜? 한 평면 위의 직선들이기 때문에 만나거나 평행하다, 이게 성립하는 거라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는데 우리가 자, 어떤 면이 주어지냐면요, 이렇게 이어주고 중점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케요. 이게 절단면이 있다고 치십시다. 이 절단면은 하나의 평면이 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평면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의 평면이 되려면은요, 어차피 이게 정육면체잖아요. 모든 면들이 평행한 상태야. 모든 면들이 평행한 상태에서 절단면을 만들잖아. 절단면을 만들면은요, 평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평면에서는요. 오케이, 그런데 이거 봐라. 이거 두 개 평행하니? 하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평행하지 않습니다. 평행면이 안 생긴다고요. 이거하고 이거 평행하니? 아니지. 평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평면이 아니에요. 곡면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만약에 두 개를 삼각형 두 개로 분리시켰어. 이 삼각형은 하나의 평면이 돼. 당연히 세점으로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지니까 이 삼각형도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져. 하지만 얘는 꺾어져 있는 평면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평행인 직선이 하나도 없어요. 평행인 직선이 있어야 됩니다. 면들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절단면을 잘랐을 때에 그렇다는 얘기야. 자, 간단하게 보시고요. 자, 하나의 문제를 또 물어볼게요. 자, 뭔가 약간 공간 지각력이 좀 필요해요. 이 단어를 하려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정육면체가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중점과 N이라는 중점과 L이라는 중점을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H점과 B점을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그렇다면은요. 이 두 점은 교점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교점이 있나요? 없나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라고. 이건 직관적으로 보면 안 돼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교점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라는 얘기는요, 한 평면 위에 있느냐, 없느냐야. 이 두 개의 직선이 한 평면이 있겠습니까? 하는 부분인 거거든? 그렇다면 평면을 만들어봐. 이렇게 끝점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평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잘 봐. 이 직선과 이 직선은 평행해요. 위아래 같은 방향이에요. 그렇지? 자, 이 직선과 이 직선도 평행합니다. 같은 방향이에요. 아, 평행선들이에요. 결국은요, 이 평행선들로 만들어진 평면 하나라는 얘기야, 이게. 평면이 돼버리면요,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은요, 무조건 평행한다든지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교점이 생기는 그림입니다라는 얘기야. 한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일 때에 교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아, 생긴다라는 거지. 평행 빼고는 전부 다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지요? 이게 평면의 결정 조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다뤄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공간상에서의 위치 관계를 봅니다. 첫 번째, 직선의 위치 관계. 자, 가볍게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공간상에서는요, 직선, 공간에서 보고 싶은 거야. 평면이 아니고. 자, 공간에서는요,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일치할 때가 가장 처음에 나오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평행할 수도 있겠죠. 그치? 평행할 수 있습니다. 공간입니다. 한 평면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차할 수도 있겠죠. 두 직선이 교차할 수도 있습니다. 교점을 하나 가지시겠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한 가지가 추가가 되죠. 어떻게? 꼬여 있을 수 있어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꼬인 위치라는 게 존재하고요. 꼬인 위치. 자, 왼쪽에 있는 세 가지로서는요, 평면, 한 평면 위에 존재할 수 있겠지만 얘는 절대로 한 평면 위에 있을 수 없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대표적인 꼬인 위치를 보여주시면은요, 정사면체에서 바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가 대표적인 꼬인 위치가 되어주십니다. 알겠어요? 왜 꼬인 위치인가요? 라고 하신다면요, 끝점들을 연결시켜서 평면 같은 걸 만들어 봤는데 어느 것도 평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어느 것도 평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한 평면 위에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꼬인 위치가 되고, 자, 우리는 딱 봐도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그치? 그래서 꼬인 위치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차분하게 가시면 되는데, 자. 두 번째로, 자, 두 번째.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입니다.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자, 뭐 당연한 얘기지만 평면 위에 직선이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평면이 있는데 직선이 평행할 수 있습니다. 평행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린 이유는, 자, 방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제 평면을 생각할 때는요, 바닥 평면 생각하세요. 바닥 평면이 있는데 이것의 평행인 직선은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거. 자, 안 만나면 되니까요. 삐삐삐삐 이런 거. 그치?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 만날 때가 있겠지. 직선이 이렇게 꽂힙니다. 꽂혀요.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 점을 뭐라고 부를까요? 교차하는 점이다 라고 해서 교점이라고 불러주시겠죠. 자, 만난다. 이런 상황이 존재하겠다라는 얘기야. 세 번째,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 평면과 평면, 당연히 첫 번째 일치하더라라는 상황이 나와주겠죠. 두 개의 평면이 일치하는 상황, 두 개의 평면이 평행인 상황, 두 개의 평면이 이렇게 평행인 상황도 나와주시고요. 그러면서, 자, 한 점에서 한 점이 간다. 평면과 평면이 교차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뭐가 생기냐면은요, 선이 생기는 거지. 그치? 선이 생겨주겠죠.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불러주느냐? 선과 선에 대해서 교선이라고 불러주고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 교선. 평면과 평면이 교차하는 선이다 라고 해서 교선, 이렇게 만나는 상황까지 있겠다. 만난다. 뭐 이제까지 별거 없죠.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허접하게 면과 직선들의 위치관계 물어보시면 이미 근데 이 부분이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중1 때인가? 처음 도형배수 때 했을 거란 말이야. 어떻게 풀면 되냐면 정육면체 하나 그려두시고요. 자, 이렇게 말한다고 진짜 직선 하나에 두 개 평면이 평행입니다. 오케이, 직선 하나에 두 개 평면이 평행이에요. 그럼 두 개 평면은 평행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문제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직선 하나에 두 개의 평면이 평행이야. 그럼 그 두 개의 평면은 평행일까요? 여기서 보세요. 자, 하나의 직선에 두 개의 평면이 평행입니다. 저 뒤에 있는 평면 평행이 되겠지. 그치? 여기에 있는 평면 평행이 되겠지. 그런데 두 개는 만나지. 그치? 이런 식으로 얘들을 정육면체 사주면 되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잘 나오진 않지만 유형서들 보시면은요, 이런 관계성을 물어봐요. 그럴 때는 정육면체 하나 그려두시고 모든 부분에서 가능성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별 문제 없이 쭉쭉 가고 있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부터 약간씩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번째. 직선과 평면이 수직 관계. 자,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쓰입니다. 직선이 있어요. 평면과 수직이래요. 지금 내가 바닥 평면하고 수직으로 있잖아. 그치? 자, 이게 수직으로, 자, 있어요. 수직이에요. 오케이? 자, 이런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면은 이제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냐를 물어보는 건데, 자, 증명할 때는요, 이 두 가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직선과 평면이 수직으로 직교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수직이 되고 싶다면은요, 자, 평면 위에 직선을 그려요. 그 교점을 가지는 직선 한 개와 직선 두 개를 그려봅니다. 그랬을 때 두 직선이 모두
직선 L과 수직으로 직교한다면 평면과 L은 수직으로 직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평면 위에 적어도 2개 이상의 직선과 최소 2개야. 2개하고 직선이 수직이라면 수직 L1 그리고 L이 L2와 수직이라면은요 결국 L이라는 직선과 알파라는 평면은 뻑큐하고 있습니다. 자, 90도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자,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누가 보더라도 이 직선과 이 평면은 서로 90도로 직교해서 만나는 관계인데요. 왜 그렇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왜 그러나요? 물어보신다면 이 평면 위에 직선 한 개 이거로 잡아봐.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직교합니다. 수직입니다. 왜? 한 평면 위에 있으니까 90도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 각을 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평면 위에 이 직선과 이 직선도 수직으로 직교하고 있죠. 이 앞에 평면에서 각을 재는 거예요. 각은 항상 한 평면에서 재주시는 겁니다. 알겠지? 자, 이 평면 위에 이 직선과 이 직선 2개하고 얘는 수직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직선은 이 평면과 수직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면 이 평면 위에 어떤 직선을 그리더라도 이 직선은 여기에 있는 직선과 90도가 됩니다. 직선, 내가 있는, 자, 날 봐. 내가 90도를 지금 땅하고 만나고 있다면 땅이 나하고 90도면은요 땅에 있는 어떤 직선도 어떻게 직선이 있더라도 나하고는 90도 관계인 거야. 만약에 이렇게 쭉 그려졌다고 치자. 내가 쭉 가, 그대로 가. 딱 만났어. 90도일 거 아니야. 선이 어디에 그려지더라도 내가 거기 옮겨. 그럼 딱 서 있어. 그럼 90도 관계일 거 아니야. 이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하고 땅, 나하고 평면이 수직이면은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있어. 어떤 직선도, 어떤 직선들도 다 이것들과 수직인 관계가 되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갖고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이것도 중요해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와 나중에는요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L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L이라는 직선에 어떤 직선이 오시는데 90도로 오세요. L1이라고 하자. 자, L이라는 직선에 또 어떤 직선 하나가 오시는데 또 90도로 직교해요. 하나의 직선에 90도로 오는 직선이 2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는요, 교점이 똑같을 때 그렇게 돼버리면은요, 뭐가 성립하느냐? 이 2개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이 평면과 직선은 90도가 되겠죠. 그렇지? 평면은요, 무한한 거예요. 쫙 있어요. 그렇지? 일부만을 보여준 겁니다. 한 직선에 2개의 직선이 90도로 오게 되면 그 2 직선으로 이루어진 평면이 90도가 된다고. 쉽게 말해서, 자, 내가 이 선이 있어. 근데 이 선에 어떤 직선이 90도로 와서 만났어. 그치? 또 어떤 선이 있는데 또 어떤 직선이 이것과 90도를 지금 만나고 있어. 이런 얘기야. 그렇다면 이것도 90도, 이것도 90도면 이 2개로 만들어진 평면, 즉 뭐가 돼? 칠판평면이 되지. 칠판평면과 이게 90도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런 것도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게 되시는 겁니다. 자, 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 공간에서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각이 중요해. 각이 2개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든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든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이런 것들이 2개의 관계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각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실 거예요. 자, 오늘 많이 다 못하겠다. 자, 그 3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하다고. 공간도형과 각입니다. 자, 공간도형과 각입니다. 자, 첫 번째, 2 직선이 이루는 각. 개념 자체는 쉬운데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2 직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2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은요, 이런 각 세타 1, 이런 각 세타 2가 있습니다.
이 각은 어떻게 재시겠습니까? 이 각은요, 하나의 평면, 두 개의 직선이면, 자, 만나게 해버리면은요, 한 평면이 결정이 돼. 이게 무슨 말이냐? 꼬여있는 직선이라도 얘를 만나게 할 수 있어요. 평행 이동시켜서 만나게 할 수 있어요. 하나의 평면이 결정됩니다. 그 평면 위에서 각을 재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요, 예각이 될 수도 있고 둔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주로 필요한 게 각이 중요하겠지만 각으로 나오는 코사인 값이 중요합니다. 코사인 세타 값이 중요해요. 얘를 주로 쓰는 거거든. 각 자체를 쓰는 게 아니고 코사인 세타를 쓰는 거예요. 우리 내정할 때도 코사인 세타를 썼잖아. 공간 비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 값을 자주 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를 외우라고 하는 공식이 하나 있었는데 코사인 법칙은 외워주세요. 앞으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각 구할 때, 각 코사인 값 구할 때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요. 직각삼각형을 만들든지 하여튼간 직각삼각형 만들어버리면 편하고요. 특수하게 되어버리면. 근데 직각삼각형이 안 될 수도 있지. 주어진 게 직각삼각형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세 변의 길이를 주어지는 형태가 가끔씩 나와요. 그때는요, 각을 구할 때 코사인 제2법칙 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꾸 보여줄게, 너희들. 자, 코사인 법칙은요, 예전에는 코사인 제법칙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애들이 코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세타. 대각과 대변의 관계고요. 세 변의 길이와 한 각에 대해서 하나가 빠지면 무조건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 공식은 대각에 대해서 대변 A를 하는데 A를 제곱시키고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이걸로 안 구한다면은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막 이거 가운데 공유하는 변을 이용해서 막 구할 수 있거든. 알파벳 다 쪼개가지고 덧셈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구할 수 있어. 너무 복잡한 거라 이게. 그래서 그냥 코사인 법칙 사용해버리면은요 바로 끝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알겠어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요 이렇게 구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두 직선이 떨어져 있더라도 적당히 평행 이동을 시켜서 한 평면 위에 있게 한 다음에 각을 재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이 각을 재는 게 기본적으로 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쭉 예를 한번 들어서 보여줄게요. 재밌습니다. 참 재밌어요. 자, 첫 번째 1번. 자,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첫 번째 이런 직선과 이런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세요. 꼬인위치입니다. 꼬인위치.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세요. 두 번째 자, 이런 직선과 이런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세요. 세 번째 이런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세요. 미쳐버리겠죠? 다 비슷비슷하죠? 뭐 저거하고, 그치?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을 조사하세요. 자, 몇 개나 맞추는지 한번 보자. 그거 같지? 평행 이동해야 돼요.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직선들을.
간단하게 한 개를 보여줄게요. 자, 아직 감을 못 잡겠죠. 간단하게 한 개 보여줄게요. 자, 두 직선은 지금 꼬인 위치입니다. 안 만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자, 두 개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위의 직선을 아래쪽으로 평행이동할 겁니다. 이렇게. 그치?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근데 이 각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평면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끝점을 이어주시면은요, 이런 평면이 나와요. 그치? 이 평면에서 이 각을 재는 거야. 몇 도야? 그렇지, 왜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나머지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60도가 돼요. 두 번째 거는 다들 쉽게 푸네. 보여주니까. 자, 두 번째 거 얘를 평행이동해서 만나게 해줍니다. 퓨 이렇게 왔죠. 이 두 개가 이루는 각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평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끝점들을 연결시키죠. 평면 하나가 나오는데 얘들은 대각선이기 때문에 자, 이 각을 찾고 싶은데 얘는 60도가 되겠죠. 정삼각형이 돼주시니까. 얘는 평행이동해도 안 만나죠. 그래서 연장합니다. 이렇게 연장합니다. 아이고야, 뭔가 잘못 그렸다. 확실히 잘못 그렸다. 이렇게 연장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대각선을 이쪽 대각선으로 옮기게 되면 만나게 되겠죠. 드디어 만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평면 하나 만드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끝점을 연결시킵니다. 자, 길이 보셔야 돼요. 아이고야! 자, 길이 보시면요. 이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하면 얘는 루트 2가 됩니다. 그치? 자, 얘가 얼마가 되느냐? 1, 2가 되니까 루트 5가 됩니다. 그치? 자, 맞모금의 길이는요, 루트 3입니다. 얼랄랄랄라,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두 개 각은요, 90도를 이루고 있군요.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 수 있어요. 연장해가지고 이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연장시켜줘서 이렇게 연장시켜줘서 만나게 해줘야 되니까 이 위쪽의 대각선을 이쪽으로 옮겨버리시면은요, 이렇게 만나게 되시겠죠. 그런 다음에 평면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 각 구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 길이 따져주시면 루트 2, 얘는 루트 5, 루트 3이죠. 어라? 얘도 직각삼각형이에요. 피타고라스가 성립하죠. 그래서 이렇게 90도가 되죠. 여기가 90도입니다. 여기가 빗변이에요. 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시는 거죠. 자, 알겠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각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될 거예요. 아, 면과 면이 이루는 각까지도 가고 싶은데 자, 일단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방을 끝낼게요. 거의 끝날 겁니다. 공간도형이 거의 끝나게 되고 자, 그럼 얼마 안 남아요. 앞으로 한 3번, 4번? 그 정도면 기백이 끝나게 됩니다. 자, 숙제 말씀